시청자 여러분,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동방메디컬입니다. 여기가 미용 의료기기랑 또 한방 의료기기,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두 분야를 같이 하고 있어요. 특히 최근에는 그 미용 쪽 성장이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. 작년 기준으로 벌써 전체 매출의 60%가 미용 성형 의료기기에서 나왔고, 이 비중은 계속 커질 거라고 합니다. 지난 4년간 평균 매출 성장률 보면요. 무려 25.9%. 25.9%예요. 와,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? 네, 그 성장률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죠. 근데 그 이면을 좀 차분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미용 의료기기 특히 그 필러 시장 말이죠. 이미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. 국내외 다 합치면 경쟁사가 뭐 수십 개나 될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성장을 할 수 있을까? 이건 좀 의문이 들어요. 그리고 뭐랄까,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 또 좀 걸리고요. 아, 경쟁 치열한 건 맞아요. 그건 중요한 부분이죠. 하지만 동방메디컬이 그래서 기술력이랑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이걸 뚫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자체 개발한 그 히알루론산 HA 필러 있잖아요. 이게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거든요. 가교제 사용을 최소화해서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벌써 중국,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 40개국에서 인허가를 받았어요. 여기에 올해 브라질 필러 승인까지 딱 되면 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겠죠. 실제로 숫자만 봐도요. 필러 매출이 2023년에 157억, 작년에 234억이었어요. 올해는 400억까지 보고 있대요.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리프팅 실, 이것도 강점이고요. 네, 해외 인허가 건수 많은 건 좋은데요.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. 당장 브라질 승인만 해도 그게 정말 예상대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지, 나와도 현지 시장 반응이 기대만큼 좋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. 리프팅실 상장세도 뭐 작년 140억, 올해 180억 예상. 꾸준하긴 한데 필러처럼 막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. 물론 규제가 강화되면 상위 업체에 유리할 거란 말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. 동방메디컬이 확실한 승자가 될지는 좀 더 봐야죠. 네, 미용 분야에 변수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. 하지만 동방메디컬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니죠. 이 회사에는 아주 든든한 기반 사업이 있잖아요. 바로 한방의료기기요. 한방침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54%, 일회용 부항컵은 무려 61%. 이건 뭐 압도적인 1위예요. 이게 그냥 1위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, 그러니까 캐시카우라는 의미죠. 특히 그 일회용 부항컵은 한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충남 공장 설비를 확 늘려서 하반기부터는 이쪽 매출도 더 늘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.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, 일본, 또 이슬람권까지 해외 시장 잠재력도 크다고 보고요. 한방 분야 안정성, 시장 지배력, 이건 인정합니다. 확실히 캐시카우 역할은 하고 있죠. 근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보여요.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제때 못했어요. 그래서 작년까지 마진이 좀 안 좋았죠. 하반기에 가격 인상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. 미용 쪽에서 기대하는 그런 높은 마진을 여기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게다가 전체 매출에서 한방 분야 비중이 올해 한 30%까지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이걸 계속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.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동방메디컬이 미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. 안정적인 한방 사업을 딱 기반으로 깔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미용이랑 신사업에 막 투자하는 거죠. 중국의 신양그룹, 브라질의 PHD, 또 중국 아이메이커 같은 이런 굵직한 파트너들이랑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요. 거기다 용인에 2공장 새로 짓고 브라질에는 아예 합작 공장까지 만들면서 생산 능력 자체를 키우고 있어요. 당장 올해 3분기에는 스킨부스터 신제품 나온다고 하고요. 좀 더 길게 보면 보툴리눔 톡신, 그 보톡스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관련 기업 지분 인수도 하고 있잖아요. 이 모든 게 딱 시너지를 내면 2028년에 매출 2,500억 원 목표.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. 목표는 참 원대하고 그림은 좋아 보입니다.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사업 확장하고 신규 사업하는 거는 실행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. 예를 들어서 중국 합작 공장 설립이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. 또 그 보툴리눔 톡신 사업은 뭐 지분 인수가 잘 된다고 해도 실제 제품 개발하고 허가받고 매출 나오기까지는 최소 3, 4년,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아주 긴 프로젝트입니다.
회사에서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 1,300억 원에 영업이익 200억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변수들, 또 외부 경쟁 환경 생각하면 이 목표 달성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그 6개월 보호회수 물량 풀리는 거, 150만 주?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. 종합해보면 동방메디컬은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한쪽에는 안정적이지만 성장은 좀 제한적인 한방 사업이 있고, 다른 한쪽에는 성장 잠재력은 큰데 경쟁도 치열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미용 사업이 있는 거죠.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나아갈 것인가. 미용 쪽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수익성도 챙기고 동시에 스킨 부스터나 보툴리눔 톡신 같은 미래 먹거리까지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동방메디컬의 미래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